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입니다. 영상을 통해 학습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파이팅을 보내면서요. 오늘도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생물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생물 다양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생물 다양성은요, 여러 생태계에서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여러 생태계? 일단 생태계 자체가 여러 종류가 있어야 생물 다양성이 높은 거구나 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생태계가 먼저 다양해야 되고, 그 다음 봤더니 여러 종류의 생물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즉, 여러 생태계에서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생물들 자체도 많아야 된다는 거구나. 종 자체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 다양성도 높아야 된다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보시면 살고 있는지를 나타낸 거예요. 즉, 생물 다양성이라는 건 여러 생태계에서 그 안에 생물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살고 있는지를 나타낸 것이 생물 다양성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따라서 생물 다양성이 높으려면요, 일단 생태계 자체가 많아야 돼요. 자, 그럼 선생님, 생태계에 무엇이 있나요? 너무 많죠. 어떤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숲도 있을 수 있어요. 초원도, 사막도, 늪, 여러 생태계가 있을 수 있죠. 그 중에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생태계 자체가 여러 생태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각각 생태계에 살 수 있는 생물의 종류가 또 다르기 때문인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한 생태계 안에서 생물종도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생물종 있죠. 그 생물들이 어느 한 종류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생물들이 그 안에 조화롭게 살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하나를 볼 건데요. 유전적 다양성도 높아야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변이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겠죠. 몇 가지 예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일랜드 대기근이나 아니면 바나나 대멸종 같은 거 보시면 한 종류만 계속적으로 생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종류가 뭔가 갑자기 생존이 불리해지니까 갑자기 그 종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 아예 생산이 불가능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친구들 한번 찾아보면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유전적으로도 다양해야 되는 거구나. 한 종류라고 해서 하나의 유전 형태만 띠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종 안에서도 다양한 유전 다양성이 존재해야 되는 거구나. 즉, 생물 다양성이라는요, 유전적 다양성도 증가해야 되고요, 종 다양성도 증가해야 되고, 생태계 다양성도 증가해야지만 이 생물 다양성이 증가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하냐는 거죠. 선생님, 왜 도대체 생물이 다양해야 하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극과 극으로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요. 맨 처음에는 아주 1차적으로 존재하는 먹이 사슬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한 종이 멸종하면요, 그냥 그 생태계는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러 먹이 사슬이 뒤엉켜 있는 먹이 그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요, 먹이 사슬이 복잡하죠? 어느 한 종의 개체수가 조금 변하더라도 그 생태계 전체로 볼 때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즉,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즉,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게 되고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 것에 훨씬 더 좋다. 왜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생명 고유의 가치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생물 자원을 또 활용하는 부분, 여러 환경적인 요건들에 생물 다양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우리 친구들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생물 다양성을 해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몇 가지를 봤더니 감소하는 요인에는요, 첫 번째, 서식지를 자꾸 파괴하는 거죠. 우리가 인간만 잘 살려고 또 우리의 뭔가를 편의를 위해서 기존에 있던 자연들을 자꾸 훼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생물들의 개체수가 감소하면서 생태계의 평형이 깨지는 여러 가지 사건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보호하려고 생태달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우리가 이 생물 다양성의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공존하며 잘 살 수 있는가, 이런 디자인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불법 포획하는 거예요. 지금 몇몇 개체수가 남아있지 않아서 이거 멸종위기입니다 라고도 하는데, 개개인의 어떤 욕심 혹은 개개인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불법 포획하거나 남획하는 것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겠죠. 또는요, 외래종 유입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이거 정말 많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외래종이 들어오면 그 종 다양성이 증가하는 거 아닌가요? 아주 일시적으로 종 하나가 들어오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이 외래종이 들어와서 생태계의 평형을 깨놓게 되고 아주 많은 개체수의 감소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외래종이 그냥 우리가 불법으로 들여와서 자연에 풀게 되면 현재 우리가 이루고 있는 생태계의 평형이 깨지면서
오히려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감소하는 요인으로 외래종의 유입을 같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는 환경오염 이런 것들이 기존의 환경에서 계속 달라지면서 생물종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노력하고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보면 누구 하나의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도 노력해야 되고 사회가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먼저 생물 다양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생태계 평형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생물 다양성 또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건 생태계 다양성 그리고 유전적 다양성이나 종 다양성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먼저 잘 봐주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 우리 이 생태계 평형을 깨고 있는가 이런 것들 관심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주면 되겠습니다.